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온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놀란 제가 남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제가 몇 번이나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다시 물었는데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냐니까? 저기,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부탁 좀 할게. 부탁? 무슨 부탁인데 그래? 여보, 이번 한 번만 내 부탁 들어주면 앞으로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니까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주라. 그니까 무슨 부탁이냐고. 말을 해야 들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기 말이야, 우리 아버지 모시고 오면 안 될까? 물론 당신이 제일 힘들겠지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말이야. 그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도 회사 다니는데 아버님까지 어떻게 챙겨. 난 진짜 자신 없어. 걱정 마. 앞으로 내가 빨래도 하고 청소도 다 하고 설거지도 내가 다 할게. 그니까 제발 이렇게 부탁 좀 하자. 남편이 제게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도 남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뒤 시아버님 홀로 지방에서 지내고 계셨는데요. 한 달에 몇 번씩 남편과 제가 다녀오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남편 홀로 시댁에 다녀왔는데요. 옆집 아주머니가 시아버님 몰래 남편을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조용히 말하더랍니다. 저기 주제 넘는 소리라고 할까봐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아버지 요즘 밥도 잘 못 먹고 옷도 입던 옷만 맨날 입고 다니고 그러고 계신다. 내가 오며 가며 반찬도 가져다 주고 그러고 있긴 한데 저러다 병이라도 날까 싶어 걱정이 돼서 말이다. 네 엄마 그리 되고 나서는 사람이 눈도 흐리멍텅해지고 종일 멍에 앉아만 있어. 그러지 말고 네 처랑 잘 상의해서 모시고 올라가는 건 어떻겠냐?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뒤 남편이 제게 시아버님을 모시고 올라오자고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남편의 말대로 해야 하는 게 맞았음에도 저는 선뜻 그러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회사까지 다니고 있었기에 시아버님까지 챙길 엄두가 나질 않았거든요. 특히나 시아버님께서는 정말이지 가부장적인 그런 분이셨기에 되도록이면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남편이 제게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는데요. 그런 남편에게 안 된다고 말을 하자니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모시고 올라올 생각을 하니 그저 답답하기만 했고요. 어찌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 심정을 눈치라도 챈 듯 남편이 급히 말했어요. 이번 한 번만 이렇게 부탁할게. 앞으로 이런 부탁 절대 안 할게. 그리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 고생도 참 많이 하셨잖아. 올라오시면 당신 귀찮게 안 하고 내가 다 챙길게.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나 간절했기에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시아버님을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워낙 가부장적이었던 시아버님과 원래부터 무뚝뚝했던 저는 마치 물과 기름 마냥 잘 섞이지 못한 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퇴근하면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고 그런 제 눈치가 보였던 것인지 시아버님도 방 안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중간에서 남편만 더욱 힘들어졌는데요. 시아버님께서 올라오신 뒤로 많이 미안했던지 모든 집안일을 남편이 도맡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말리기도 했는데요. 여보, 당신도 힘들 텐데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너무 그러지 마. 당신이 그러니까 나도 불편하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 뭐. 앞으로도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마치 아이 마냥 남편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아버님을 억지로 모시고 올라왔지만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열심히 약속을 지켰거든요.
하지만 시아버님과 저는 여전히 눈치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올라온 뒤로 시아버님도 많이 변해가셨는데요.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시지도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청소기로 집안 청소도 하셨어요. 거기다 출근하기 전 제가 시아버님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나가곤 했는데 퇴근하고 오면 말끔히 설거지가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시아버님께서 눈치를 보면 볼수록 제 마음은 더욱 불편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는데 시아버님께서 손수 밥상을 차려놓은 게 아니겠어요? 식탁을 보며 놀란 제가 시아버님께 말했어요. 설마 아버님께서 밥상 차리신 거예요? 그게 말이야.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 심심해서 말이다. 이 김치찌개를 아버님께서 끓이신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 끓여본 건데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구나. 시아버님께서 제 눈치를 보며 말씀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에 죄책감 같은 것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녁에 시아버님께서 식탁 앞에 선 채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으니까요. 마음 한구석이 어찌나 아려오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다. 내가 종일 집에 있으려니까 심심해서 그래. 진짜야. 아버님, 근데 김치찌개는 어떻게 끓이신 거예요? 아버님 요리해보신 적 없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냥 김치 넣고 물 넣고 돼지고기 썰어놓고 끓이면 되는구만. 배고프지? 얼른 와서 앉아. 라며 시아버님이 제 손을 잡아 끌었는데요. 그때 마침 남편도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뭐야, 문 열자마자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하는데 당신 오늘 일찍 퇴근한 거야? 아니야. 아버님께서 김치찌개 끓이셨대. 당신도 얼른 와서 앉아. 뭐? 아버지가? 아버지 요리할 줄 모르시잖아요. 모르긴 뭘 몰라.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더만. 남편과 제가 식탁에 앉았는데 시아버님께서 각자 그릇에 김치찌개를 담아주시고는 잔뜩 긴장하신 채 우리 둘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뭐야? 엄청 맛있네? 아버지, 엄청 맛있어요. 그렇냐? 며느라, 너는 어떻니? 맛이 괜찮니? 네, 아버님, 정말 맛있어요. 국물이 아주 진한데요? 니들 입맛에 맞는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그제서야 안심이 되신다는 듯 시아버님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제가 식탁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비록 반찬이 김치찌개와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 몇 가지였지만 시아버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 뒤부터 시아버님은 매일 한 가지씩 찌개를 끓이셨는데요. 물론 간이 안 맞는 날도 많았지만 우리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그만하시라고 몇 번이나 만류했지만 시아버님은 그저 됐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얼마나 좀 있으시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 시간도 잘 가고 좋아. 라는 말씀을 하실 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채 주방으로 갔어요. 그때 시간이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시아버님 방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혹시나 불을 켜놓고 주무시는 건가 싶어 시아버님 방문 앞으로 다가갔는데요. 시아버님께서 그 시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신 것인지 시아버님의 목소리와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근데 전화통화라고 하기에는 여자분의 목소리가 조금 크게 들리는 듯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다음날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아버지 방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 말이야? 그렇다니까. 근데 그게 좀 이상한 게 전화통화 하시는 거면 여자분 목소리가 안 들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치 아버님 옆에 있는 것처럼 들렸다니까? 당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잠결에 잘못 들었겠지. 그 시간에 여자 목소리가 웬 말이야. 그런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래,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그 시간에 아버지가 누구랑 통화를 하시겠어? 하긴 그렇네. 남편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날은 주말이었기에 조금 늦게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는데
거실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시아버님의 휴대폰이 울려대고 있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시아버님께서 안 보였기에 제가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정훈이 아버지, 그 된장찌개에 두부가 꼭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두부를 깜빡했네요. 두부도 썰어 넣어야 하니까 두부도 한번 사와요. 어떤 아줌마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그 말에 제가 얼어붙은 듯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정훈이 아버지, 내 말 듣고 있는 거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대꾸를 해야지 왜 대답이 없어요? 이상하네. 전화가 끊겼나? 아주머니가 이상하다는 듯이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저기 죄송한데 전화하신 분은 누구세요? 당황한 나머지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훈이 아버지 전화가 아닌가? 전화는 맞게 거셨는데 누구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 집 며느리인가 보네. 정훈이 아버지 옆에 없어요? 지금 잠깐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다시 전화하리다. 저기 잠시만요. 제가 그 아주머니를 불렀지만 이미 전화가 끊어진 뒤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새벽에 시아버님과 통화를 했던 그 아주머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히 그 아주머니의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님께서 양손 가득 음식 재료들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된장찌개에다 삼겹살 좀 구워볼까 해서 이 앞 마트에 다녀왔다. 오늘 회사도 안 나가는데 저한테 시키시지 그러셨어요. 아니다. 슬슬 바람도 쐴 겸 다녀왔다. 그리고 주말인데 니들도 좀 쉬어야지. 잠깐만 기다려라. 오늘 아침에는 간단하게 우유에다 빵 먹고 점심에는 내가 삼겹살 맛있게 구워주마. 아버님, 제가 할 테니까 앉아 계세요. 아니다, 괜찮다. 시아버님께서 주방으로 들어가서는 토스터기에 식빵을 굽고 계셨어요. 아버님, 토스터기 사용하는 것도 배우셨어요? 아, 이거 별거 있냐? 여기에다 빵 넣고 이렇게 내려주기만 하면 되는걸. 내가 몇 번 연습해봐서 이젠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근데 아버님 빵 안 좋아하시잖아요. 전에는 소화 안 되신다고 안 드셨던 것 같은데. 아니야. 먹어보니 바삭바삭한 게 아주 맛있어. 여기다 그 딸기잼 올려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히더구나. 달달한 커피까지 같이 마시면 아주 금상첨화야. 시아버님께서 싱글벙글 하신 채 빵 위에 딸기잼을 바르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항상 무섭게만 느껴졌던 시아버님께서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아버님께서 준비해주신 토스트를 먹은 다음 잠시 밖으로 나와서 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통화했던 사람인데요. 아까 저희 시아버님 찾으셨던 분 맞으시죠? 아, 정원이 처인가 보구만. 네, 맞습니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괜시레 이상한 말해서 정훈이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듣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께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나는 정훈이 아버지 친구 안 사람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님 친구분 아내분이요? 근데 왜 우리 아버님께 두부를 사오라고 하셨는지. 그게 꼭두 새벽에 정훈이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을 물어봐서 그랬지. 요즘 정훈이 아버지가 음식하는 재미가 들렸거든. 참 신기하단 말이야. 예전에는 요리에 요자도 모르던 양반이 참 많이도 변했어. 아니, 그럼 우리 아버님께서 계속 요리를 물어보셨다는 건가요? 저기 그게 말이요. 사실 정훈이 아버지가 예전에 정훈이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어봤지 혼자 요리라는 걸 평생 해본 적이 없었어. 근데 며느리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눈칫밥 안 얻어먹는다고 이래저래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알려줬지. 정훈이 아버지 말이 틀린 말도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제 눈치가 보여서 음식도 하시고 그러셨단 말인 거네요?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어느 날 정훈이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요즘 세상에 홀씨애비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딨겠냐고. 거기 올라가니까 혼자 외롭지 않고 너무 좋은데 고맙고 미안해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올라오면서 숨이 턱하고 막혀왔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는데요. 정훈이 아버지가 며느리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녀요. 세상에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없다고. 회사 나가서 일하랴 퇴근하고 시아버지 챙기랴. 자기가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나한테 부탁을 한 거요.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알려줬더니 내 목소리까지 녹음해가면서 요리를 만들었다지 뭐야. 나도 그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알려줬고. 그러니까 며느리는 그냥 모른 척해요. 나중에 정훈이 아버지 알면 쑥스러워하니까. 알았죠? 그냥 모른 척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을 했는데요. 그동안 제 눈치를 보면서 소가리를 얼마나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새벽에 들려왔던 목소리가 바로 녹음된 목소리였던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문득 저희 집에 올라오시고 난 뒤 한동안 냉랭하게 대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만 느껴졌어요. 아주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잠시 후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시아버님께서 된장찌개를 끓이신다고 재료를 손질하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옆에서 감탄하고 있었고요. 야, 우리 아버지 파 써는 것도 엄청 늘었네. 아버지 이러다 나중에는 며느리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 아버지가 된장찌개 아주 기가 막히게 끓여줄 테니까. 그 모습에 제가 시아버님께 다가가 시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는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아니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냐? 여보, 당신 왜 그래? 그렇게 시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다가는 시아버님의 손을 바라봤는데요. 평생토록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만 한 시아버님의 손이 마치 두꺼비 등 마냥 까칠까칠하기만 했습니다. 그 바람에 다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얘, 너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거냐? 시아버님께서 제 눈치를 보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은 채 더 큰 소리로 울고 말았어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면서 시아버님의 손을 잡던 그 순간 평생을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우리 친정아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아버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 모셨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만큼 잘하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그래? 아니에요. 저 사실 귀찮아서 아버님 모시는 거 엄청 반대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살갑게 못해드렸어요.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얼마나 잘하는데 얘가 뜬금없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아버님께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남편 또한 놀란 표정으로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혔는데요. 여보,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니야. 내가 그동안 참 못나게 행동했던 것 같아.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 뒤 우리 가족은 셋이서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아버님이 더욱 편해졌고 그냥 친정아빠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 시아버님과 저는 동네 마트에 같이 쇼핑도 다니고 그 누구보다도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면 시아버님께서 잔소리도 하시는데요. 얘, 양파를 살 때는 어디 상한 게 없나 꼼꼼히 보고 사야지. 그렇게 막 담으면 안 되지.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야. 잘 보면 안에 상한 것도 많다. 양파 상한 거 잘못 먹으면 약도 없다. 우와, 아버님 완전 고수가 다 되셨는데요? 당연하지. 내가 요즘 모르는 게 없다 그 말이야. 시아버님께서 우쭐해지신 채 양파를 고르고 계셨는데요. 지나가던 마트 직원 한 분이 시아버님을 보며 아는 척을 했어요. 어머, 오늘은 따님하고 같이 오셨나봐요. 딸이 아니고 우리 며느리요. 며느리요? 뒤에서 보면 아빠랑 딸 같아 보여요. 보기 좋네요. 우리 마트에서 어르신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어찌나 꼼꼼하신지 다들 혀를 내두를 정도라니까요. 마트 직원이 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아버님 완전 스타 되셨네요. 그럼 사실은 말이다.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 직원들한테 계속 물어보다 보니 친해졌지 뭐냐.
요즘 내가 가면 덤으로 막 주기도 하고 많이 깎아주기도 한다. 우와, 대단하신데요? 제 말에 시아버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청소를 하기 위해 시아버님 방에 들어갔는데요. 방 한 구석에 노트와 돋보기가 놓여 있었어요. 무슨 노트인가 궁금해서 제가 노트를 확인해 보다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나 그 노트에는 요리 방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1번, 멸치 육수를 낸다. 2번, 육수가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애호박과 된장, 마늘을 넣어준다. 3번, 남은 재료와 두부를 넣어준다. 맛을 보고 맛이 안 나면 다시다를 조금 넣어주면 아주 기가 막히다. 뭐 그런 것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어찌나 꼼꼼하게 적혀 있던지 다시 한번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마지막에는 항상 다시다를 넣어주면 아주 기가 막히다라는 말에 적혀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물론 시아버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게 내 손맛이다 이 말이야 라고 큰 소리를 치곤 하세요. 요즘도 우리 시아버님께서는 요리를 참 자주 해주신답니다. 주말에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다 같이 나들이도 다니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기만 하네요. 남편은 항상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제가 오히려 남편과 시아버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답니다. 우리 친정엄마조차도 무뚝뚝하고 냉랭하기만 했던 제가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했다며 놀라곤 하시니까요. 세상에나 바깥사돈 양반이 저 까칠이를 사람 만들어놨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리 변할 수가 있어 그래? 라며 감탄까지 하신답니다. 문득 우리 시아버님 자랑 좀 하고 싶어져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서로 아끼면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